제가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만일 당대표가 된다면 중심 이슈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처리나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제가 잠깐 도민들께 전해드리고 입장을 말씀드리고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입장을 개진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그 신원관 위원장님한테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KTX 세종역 신설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세종시 지역구 이해찬 의원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오송역을 낀 충북은 지금 결사 반대다 이런 입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의 지난번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대표도 대선 공약에는 KTX 세종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제가 그분과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걸 좀 더 연구 검토를 제가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충북권의 상생 발전에 만일 저촉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신설을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좀 정리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해 두시고요. 그러나 보다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연구를 당 차원에서 이걸 신중하게 검토해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충북 지역에 대한 발전 문제를 발표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입장도 새로운 당대표가 내놓을 것이라는 입장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문제인데요. 이 저비용 항공사 모기지 유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2017년 도당 자료를 한번 이렇게 오늘 좀 가져달라고 그래서 살펴봤는데요.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소위 말해서 LCC 설립을 그 당시 도당 차원에서 촉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촉구를 했는가? 이게 지역 경제 발전이나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 같으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입장을 좀 다 묻고 들었는데, 국민의당 당시에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설립은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 특히 지역 차별을 없애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을 주장했고 당위성에 대해서도 역설을 한 자료를 도당 자료를 제가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전 국토의 균형 발전과 중앙 지방 간의 이 지역차 발전차를 없애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세계화 시대에 이제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소위 말해서 세방화 시대가 됐는데 지방이 세계화를 주도하는 그런 특산물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의 상임위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굉장히 강력하게 제가 이 부분을 촉구하고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밝혀드립니다. 현재 세종시의 관문공항과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청주국제공항의 중요한 역할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이 부분에 대한 취향은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중요한 지방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도 상당한 일자리를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 만일 공항을 신설해서 띄우게 된다면 저는 당 대표로서도 중국과 또 일본과 국제항공사와의 연계를 맺어서 중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이 청주공항에 이쪽 공항으로 유입해서 지방의 독특한 관광산업을 즐기면서 이 지역의 서비스 산업 발전에도 또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지역 발전에 특별한 일자리를 위해서 마치 지역의 도지사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당 대표는 여태 없었을 텐데
아마 제가 바른미래당의 당대표로 선출되게 되면 기존의 당대표들의 국한된 중앙당의 역할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이 정치나 정책의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다. 충북 도민들도 바른미래당의 당대표가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 공항을 국제 공항과 네트워킹을 연결해 가지고 더 많은 중국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오도록 제가 자민당 간사장도 만나고 공명당 간사장도 만나고 필요하면 중국 공산당 당수도 만나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한 일찌감치 풀겠습니다. 풀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 경제를 확 들어 살려서 일자리 창출과 이 문제를 바른미래당의 장성민 당대표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나가면은 저는 충북 도민들로부터 몰표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지를 받는 그런 어떤 정당 정치, 구태 정치와는 완전 다른 일로서 승부를 제가 펼쳐보일 거고 이것이 우리 당이 실용 정치, 일자리 창출 정치,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당 정치가 기존 정당과는 완전히 다른 양태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의 정당 대표의 지역 일자리, 지역 경제 활성화,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구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다른 당의 대표들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올 겁니다. 왜? 이 지역을 살리는 당 대표에게 표를 주고 그 당을 지지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중도 실용정당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용적인 이익을 주는 정당을 제가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지 기존처럼 앉아서 이념적인 정당에 우왕좌왕하는 표만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걸 정당의 기존 구태 정치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직접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대표를 여러분들이 선출을 해주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 당대표는 어떻게 실용적인 일자리를 지역경제 협력과 발전을 이뤄내고 이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당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전략과 그런 역할을 했는가를 도민들이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정당에게 표를 달라.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나에게 표 좀 주소. 선거 때 되면 그런 정치는 이제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일자리 혁신 정책 내지는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중앙 당 대표직을 걸고 이렇게 창출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면 나머지 두 당 정당 대표들도 완전히 정당 대표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역할이 더 커질 겁니다. 경쟁하려고 나설 겁니다. 그래야 정치가 이렇게 가야 실제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일이 쉽게 풀립니다. 제가 작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도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모든 노력을 국제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우리 당의 상임위를 통해서 정부 부처 해당 장관들에게 촉구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제가 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국과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뛰어다니면서 제가 항공 노선을 개척해 가지고 이 지역 도민들에게 반드시 제가 이 지지를 받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어떤 당시 확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 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직을 갖고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민주당의 변재일 도당위원장 측근이라고 하는 도의원이 공천 시기에 시의원 후보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도당위원장님한테 이제 보고를 듣고 받았는데요. 저는 앞으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런 일이 있으면은 거의 숙청에 가까운 책임을 묻고 엄벌을 처할 겁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이 정당의 책임 정치와 도덕 정치가 한국에 어떻게 윤리적으로 혁명 정치가 일어나는 걸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정치인들을 믿고 따르도록, 정치인들이 국민들보다는 100배 깨끗하고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어떤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작지만 작은 정당에서부터 정치 책임 혁명, 윤리 혁명, 도덕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벌이 취할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돌려줬다. 그래서 그걸 눈 감고 그냥 넘어갔다. 저 당이 썩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서서히 지금 국민 앞에 부패 불감증에 걸렸기 때문에 공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썩은 나무로는 절대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곧 무너질 조짐이 아닌가. 저는 거기에 대비해서 9월 2일 전당대회에 더욱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당을 만들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가지 이건 이제 중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만은 꼭 야당의 당 대표 후보자로서 국민 앞에 충북 도민 앞에 말씀을 안 하자니 안 할 수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여당의 경남도지사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폭심, 핵심 김경수 지사를 지금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서 소환을 했는데요. 이 드루킹 게이트가 터지고 김 지사와 드루킹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김경수 지사는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와서 의외적으로 감사 인사를 보낸 적은 있지만 드루킹과의 상의하듯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USB에 수록된 이 드루킹과 김 지사의 대화 내용을 통해 이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이것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거 김경수 당장 구속 수사해. 범죄 은닉, 범죄 사실을 지금 은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지금 천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이걸 왜 아직도 구속 수사를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지 이 특검에 대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을 잘못하면 검사를 해야 될 특별검사가 나와야 될 상황입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은 이거 원천 무효해서 다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면서 다시 시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민주주의를 불능 상태에 빠뜨린 헌정 위기를 초래한 그야말로 국가범죄입니다. 드루킹의 메시지를 확인도 하지 않았다던 김 지사가 어떻게 재벌개혁 공약을 먼저 부탁하고 문재인 후보의 연설문에 대한 반응을 체크하러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까지 직접 찾아갔을까요? 그게 가당치나 합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정부화의 최첨단 국가인데 국민을 지금 60년대 독재정권 시절에 깜깜이 국민으로 지금 알고 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국민 앞에 대범한 거짓말을 하게 된 이들의 용기와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구나. 드루킹이 문 후보의 연설에 대한 반응 여론을 조작해서 김 지사에게 보여줬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과연 이 케이스뿐이었을까? 현재 드루킹 일당은 올해 초에 이루어진 댓글 조작 기사 6,070개, 댓글 23만 8,387건에 대해서만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루킹 일당은 대선 전후 기간인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기사 9만 건의 댓글 조작을 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특검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들통이 난 김경수 경남지사를
그래서 바로 즉시 구속 수사라는 겁니다. 즉시. 이게 국민 여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루킹과의 유착 관계를 명명백백히 지금 밝혀야 합니다. 김경수와 드루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200만 원을 드루킹에게 받은 것과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후보로 추천한 인사를 백원우 현재 민정비서관이 심사한 것도 밝혀내야 됩니다. 이게 드루킹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맡고 있는 그 관계자들이, 공범자들이, 범법자들이 청와대에 지금 있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두 사람 비서관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경인선을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인선. 경부선만, 김부선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경인선을 빨리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급해요. 치정관계보다는 국기문란 사건이 국민 앞에 밝혀지는 것이 더 급합니다. 필요하다면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백원우 민정비서관하고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200만 원을 받은 사건이 드러났는데 이걸 버젓이 덮고 청와대는 아무 일도 없다?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하는 겁니까? 우롱하는 겁니까 지금?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명확하게 할 의지가 국민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려면 지금 즉각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서 지금 압수수색 실시해야 됩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떠한 성역도 없이 드루킹 사건의 배후와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여론 조작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특검은 활동기한을 연장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만약 특검 조사가 미진하다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합니다. 제가 바른미래당의 차기 당대표에 당선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반드시 조사하고 수사할 겁니다. 그것이 지금 국민의 요구고 헌정을 문란 상태에 빠뜨리기 위해서 국기문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오작동시켜가지고 여론을 조작해서 대통령 선거를 갈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 자체의 작동을 멈추게 했었던 중대한 위헌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탄핵감입니다. 아직은 대통령까지 얼마나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밝힐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경수 경남지사를 빨리 구속 수사하고 송인배, 백원우 이 두 비서관에 대해서도 즉각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이 두 비서관실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고 경인선에 대해서는 김정숙 여사까지 즉각 수사 대상에 올려서 수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실체가 낱낱이 국민 앞에 공개되고 밝혀지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런 요구 차원에서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데 밝혀지기를. 만일 이게 뜯은 미직을 다시 두 손으로 해를 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제가 당대표 됐을 경우에 이 수사는 반드시 국정조사 다시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민주주의의 명운을 걸고 제가 수사해서 다시는 여론을 조작해서 대통령의 민심을 왜곡 날조하고 도둑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김 지사를 옹호하고 특검을 압박하는 여당 인사들의 행태는 제가 봤을 때 반대한민국적이고 반위원적이고 반역사적입니다. 그들은 국민과 역사 속에 심판받을 것이고 곧 그런 날이 운명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국민을 우습게 알고 여론을 조작해서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피해를 보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조작 공작 적치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정의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자유가 무지개처럼 피어나는 그런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명운을 걸고 이런 조작 정권과는 투쟁을 해서 대한민국이 바른 미래로 가고 똑바로 서는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대표 되면 간단치 않게 갈 겁니다. 저는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해본 사람이고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하면서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 위기를 다 극복했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게 했던 민주화와 우리가 이루게 했던 경제 번영을 더 큰 번영과 민주국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역사적 정치적 사명이자 소명으로 생각하고 당대표에 출마하고 있고,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 위기와 북한의 핵 위기를 동시에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예. 지금 당 재건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말씀 위주로 하셨는데요. 저번 선거 이후에 이제 선거 비용을 또 많이 못 받으신 후보들이 빠져나가고 해서 지금 당장 하드웨어적으로 당을 좀 재건할 필요성이 당 내 토론회에서 여러 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어떤 보완 활동이 있는지, 그다음에 신원관 공당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충북도 충북도랑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일단 좀 하드웨어를 좀 재건하실 건지. 오늘은 제 발언은 삼가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당의 페이스북으로 당권 후보들 간에 이제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비전을 밝히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이번에 이제 당 대표로 나서면서 혁신, 통합, 그리고 집권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놓고 있고, 그럼 뭘 혁신할 것이냐? 물론 혁신은 바른미래당의 지금 여러 가지 사정들을 봐서 혁신을 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안고 있는 큰 문제가 우두머리 과두제, 제왕적 당 대표 체제, 제왕적 사무총장 체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두머리 과두제로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제,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요,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 방식의 모든 의사결정이 탑다운 식입니다. 위에서 명령하고 지령하면 밑에서는 따라 이행하는 것인데, 그게 밑에 사람들의 고충과 해결 방식과 현장과 연결이 되면 되는데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전면 바꿔서 제왕적 당대표제, 제왕적 사무총장제를 폐지해서 우두머리 과두제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민주집중제 내지는 풀뿌리 민주제로 당원형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다. 그건 어떤 거냐?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당원에 의한 당으로 바꾸겠다. 그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냐? 지금 현재 당 대표부터 우리 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 부의장, 그 다음에 도당위원장, 그 다음에 지구당 협의회장, 위원장, 이런 모든 것들을 K보팅으로 해서 당원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고 결정되도록 당원들을 당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시키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타당이 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당의 당권을 풀뿌리 당원들에게 돌려주겠다. 그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걸 즉각 실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당은 당원이 주인이지 당 대표나 사무총장이 우두머리 과두들이 주인인 그런 정당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양당제의 두 당, 더불어민주당과 또 자유한국당과는 완전히 정당 운영 시스템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제도 제가 폐지시키겠다고.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원내의원들 30명이 투표해가지고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그 원내대표를 뽑는데도 저는 전당원 투표제로 뽑겠다는, K보팅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당대표를 뽑는데 마지막 날 K보팅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세계화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면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이거 하나면은 당원들의 밑바닥의 여론과 의견을 직접 중앙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 참여시키고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으로 하여금 중앙당의 모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그렇게 되면 그런 참여권을 갖지 못한 다른 당의 당원들도 저는 대거 이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려듭니다. 야,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그런 당에서 우리는 당원으로 일하고 싶고, 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 어떠냐? 당대표 할 사람, 원내대표 할 사람, 국회 부의장 할 사람, 뭐 할 사람, 도의회 소위 의장부터 시작해서 도지사 출마할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민주주의면, 모든 당 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원의 눈치를 보거나 당원의 심기를 살피지 않고서는 도저히 출마를 할 수 없고, 그들의 마음을 얻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없을 만큼 평상시에 평당원과 당권노조 내지는 뭔가 꿈을 꾸는 그 지도계층과의 끈끈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대관계를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의 우두머리 과두제를 풀뿌리 민주제로 완전히 돌려놓겠다. 두 번째, 당의 최고 의결기관이 최고회의가 있는데요. 그 당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이제 정책의장과 사무총장까지 참석하여서 당론을 결정합니다, 주로. 그리고 이제 최종 당론은 의원총회, 의총에서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현재 당론이라고 하는 건 최고회의와 의원총회 의원들 30명에 의해서 결정이 났는데, 저는 이 시스템과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릴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당론 결정에도 모든 당원들에게 의사결정권 제가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으로 생방송을 하게 되면요, 최고위원 아침에 할 때마다 최고위원 하고 있는 당대표가 진행하고 있는 모습과 국회에서 의원총회 하는 모습을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우리 당 대의원 당원들에게 직접 다 송출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같이 참여할 수가 있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시간에는 동시에 당론 결정에서 어느 쪽으로 당론이 가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주고 송출하고 보내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당론 결정을 하더라도 K보팅 형식으로 집합 의견을 딱 정리해가지고 당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당론을 결정하지, 당대표가 우지자지하거나 당의 중형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우지자지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30명이 앉아가지고 당론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우두머리 과두제는 완전히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없어지게 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까 이념적인 부분을 떠난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까지 계속 진보와 이념적인 투기로 왔는데, 브루킹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보면은 지금 바른미래당이 보수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야당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입장이 아니고, 이것은 야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정부 여당의 부정부패와 국정운영을 감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야당 입장에서 하는 거죠.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모호하기 때문에. 정체성은 우리는 분명히 야당은 야당의 입장에서 먼저 시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야당의 입장에서 정부 여당을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정부패는 부정부패로 감시를 해야 되고, 진돗개가 되듯이 감시견이 돼야 되고 파수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드루킹 문제는요, 진보의 문제냐 보수의 문제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당이 잘못했고 여당이 민주주의 국기를 조작해서 갈취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작동 문제에 대해서 부정부패를 통해 가지고 오작동시키기 위해서 민심을 왜곡해 가지고 불법으로 탈취한 정권이라면은 그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을 파괴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그런 어떤 조작을 앞으로 민주주의에서 발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죠. 국회에서 논의를 하실 수도 있었죠. 그 문제에 대해서요? 여태까지 제가 등장하기 전에는 국회에서 논의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직무유기죠. 기존 당대표들이 그걸 못한 거죠. 그러나 제가 당대표로 등장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야당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민주주의 입장에서 저는 견제하고 파헤치고 삼권 분립을 바로잡아 놓겠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네, 댓글이 여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조작 여론도 여론이냐. 그건 국민의 뜻을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작동에 정상적으로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지금 민주화 투쟁을 했다고 과거에 독재 정권가에 피를 흘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완장차고 지금 하는 짓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지금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헌정문란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